자, 교재 380쪽에 위에 박스에 창고라고 되어 있죠. 건축 개념. 자, 1번 신축 봅시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갈로 뛰어넘으시고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인 줄 다 알아요. 자, 갈로 안에 자, 줄칩니다.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까지 줄치고, 자, 거기에 개축이나 재축에는 제의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신축이다라는 것은 새로 짓는다 이 뜻이죠. 건물이 없는 이 빈 대지에 자, 건물 하나 이렇게 짓는 건 다 신축인 줄 압니다. 자, 그리고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하나 짓는 것까지 뭐로 봐라? 신축으로 봐라 이 뜻이에요. 이 부속 건축물이 있는데 주된 거 지을 때는 신축으로 봅니다. 자, 원래 건물을 하나 더 짓는 거, 예를 들어서 주된 거 있는데 이 부속을 하나 짓는다.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이 있는데 자, 또 하나 이렇게 짓는다. 이런 것은 다 뭡니까? 정축이에요. 자, 그래서 부속이 있을 때 주된 거 짓는 것까지만 신축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 정축 보시고. 자, 정축은 줄칩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자,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청수, 높이를 늘리는 것 줄칩니다요. 자, 이 말은 자, 기존에 있는 대지에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 늘든지 청수가 늘든지 높이가 늘면 뭐가 된다? 정축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주된 거 있는데 부속 지을 때나 기존 건물 하나 더 짓는 거는 면적이 늘었다 이 뜻이죠. 정축이다 이 뜻이에요. 또 2층으로 쓰던 이 건물에 옥상에다가 한 층을 더 넣어서 이렇게 올린다. 청수 늘었고 높이 늘었고 연면적 늘었죠. 이런 것도 정축. 자, 기존 단층 건물을 자, 여기 중간에 층을 막아서 1층, 2층으로 이렇게 두 개 층으로 나눠 쓴다. 이것도 청수가 늘었기 때문에 뭐다? 정축이다. 그래서 면적이 늘든지 청수 높이 중 한 가지로 늘면은 정축이 됩니다. 그 다음 개축 보시고. 자, 개축은 줄칩니다.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자, 일부는 갈로 안에 줄칩니다. 내력벽, 기둥보, 지붕털 줄치고 갈로 떼어놓으시고 중 셋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건축물 다시 축조하는 것 그렇게 줄치시고 자, 거기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란 말 밑에 씁니다. 같거나 작게 종전 규모와 같거나 작게 다시 지으면 이걸 뭐라 부른다? 개축이다라고 합니다. 자, 개축은 기존 건축물이죠. 전부나 일부를 철거를 해서 그 대지에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를 하게 되면은 개축이 됩니다. 종전 규모 범위라는 것은 종전 규모와 같거나 작게 짓는다 이 뜻이에요. 자, 일부 철거, 조금만 철거하고 개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철거했을 때 개축이 되려면 철거 범위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털, 자, 이 네 종류 중에서 몇 종류 이상이
세 종류 이상이 철거돼야 일부 철거로서 개축이 됩니다. 자, 그 개축은 주의해야 될 게 이거예요. 자, 100제곱미터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철거할 수도 있고 일부 철거할 수도 있죠. 전부 철거해서 종전보다 작게 지었습니다. 90으로. 뭡니까? 같거나 작게 지도 개축이 됐죠. 개축. 자, 이제는 종전보다 크게 지었습니다. 120으로. 신축입니다. 자, 일부를 철거했어요. 종전과 같게 100제곱미터 지었다. 그러면 개축이죠. 종전보다 크게 지었습니다. 120으로. 정축이 되죠. 전부를 철거하고 초과되면 뭐다? 신축이고, 일부를 철거하고 초과되면 뭐가 된다? 정축이 돼요. 이걸 주의해야 되죠. 자, 그 밑에 재축 봅시다. 자, 재축. 자, 출치입니다.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로 멸실될 경우 그 대지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면 재축이 되는데 1번 출치입니다. 연면적계는 종전규모 이하일 것, 종전과 같거나 작게. 2번 동수청수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 기억해 줄칩니다. 동수청수 높이 모두 종전규모 이하일 것, 종전과 같거나 작게. 자, 니은에 줄칩니다. 동수청수 높이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 초과할 경우까지 줄치고 해당 동수청수 높이가 건축법 영조례에 적합하면 한 가지 정도 초과되는 까지 뭐로 본다? 재축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재축은 다시 짓는다. 자, 재해로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자, 그래 첫째는 연면적 합계.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종류가 같거나 작게. 다음 두 번째 동수, 청수, 높이는 종전 규모 이하가 되어도 재축. 이 중에 한 가지 정도가 초과되어도 자, 재축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죠. 자, 1층 바닥 면적 100, 2층 바닥 면적 100, 높이 12m짜리 건물입니다. 자, 그래서 멸실때 다시 지었어요. 자, 1층 바닥 면적 100, 2층은 90, 높이 12m. 뭡니까? 자, 연면적 합계는 바닥 면적 합계죠. 200, 190, 종전과 같거나 작게 됐죠. 자, 동수 한동, 청수 2층, 높이 그대로죠. 재축이다. 자, 1층 바닥 면적 100, 2층 바닥 면적 높이 14m. 이 뭡니까? 이것도 재축이죠. 네. 자, 보세요. 연면적 200, 200 똑같죠? 한동, 2층, 높이 하나만 2m 초과됐죠. 한 가지 정도 초과되는까지 뭐로 본다? 재축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전. 자, 줄칩니다.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자, 첫째 주요 구조부 해체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대지 안에 위치를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이 대지에 건물이 여기에 있다. 이 건물을 주요 구조부 해체 없이 크레인이 들어서 같은 대지 이 위치로 옮겼다. 이걸 뭐라 부른다? 이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조립식 건물이나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거 있죠. 쉽게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건물에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이 5가지를 건축이라 하고
자, 밑에 9번의 결합건축은 뒤에 놓으니까 뒤에 공부하면 돼요. 자, 그 밑에 대수선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정설하는 것으로 자, 대통령이 잘한 다음의 8가지를 대수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자, 봅시다. 자, 대수선은 크게 고친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특정 부위를 정설, 늘려서 특정 부위를 해체, 없애서 특정 부위를 수선, 고쳐서 특정 부위를 변경, 변화를 주어서 크게 고치는 행위를 대수선이라 합니다. 뭐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는 수십 가지가 있겠죠. 이 중에서 교재에 있는 8가지 있죠. 8가지만 대수선으로 허가받도록 규제하겠다 이 뜻이에요. 8가지만 허가받아라. 나머지 대수선 행위는 허가 없이 해도 돼요. 자, 8가지만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 관한 것은 구조 안정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함부로 손대면 건물이 구조 안정상 붕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가받도록 규제를 하겠다 이 뜻이고 8번은 화재,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받도록 규제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 5가지는 정설 해체로 대수선되는 범위와 수선 변경으로 인한 대수선되는 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정설 해체가 위험합니까? 수선 변경이 위험합니까? 이게 더 위험하죠. 정설 해체된 행위는 이 5가지에서는 조금만 하면 대수선돼 버려요. 자, 덜 위험한 수선 변경 일정 이상을 해야 대수선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은 화재 시 피난 시설입니다. 자, 7번은 분쟁 예방이에요. 자, 이런 부분은 자, 이런 피난 시설 역할도 해야 되고 7번 같은 경우 분쟁 예방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손만 대면 피난 시설 역할을 못 하고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는 손을 대지 말라는 뜻으로 정설 해체로 인한 대수선되는 범위와 수선 변경으로 인한 대수선되는 범위를 이는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5가지는 손만 대면 대수선돼요. 이것부터 구분할 수 있어야 대수선의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1번 보시면 내력벽이라 했죠. 힘을 받는 벽이에요. 자, 내력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얼마를 정설 해체해야 내력벽은 대수선됩니까? 30이 아닌데 정설 해체하거나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내력벽은 1제곱미터라도 정설 해체하면 대수선돼버려요. 덜 위험한 수선 변경 행위를 할 때는 얼마 이상? 30제곱미터 이상이 돼요. 그래서 시험에 물을 때려 묻는단 말이에요. 자, 내력벽 10제곱미터를 해체하였다. 대수선이다. 맞지요? 정설 해체는 조금이라도 대수선됩니다. 수선 변경은 30제곱미터 이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기둥이라고 되어 있죠. 3번의 보, 4번의 지붕틀도 자, 이번에 보시면 기둥을 정설 해체하거나 되어 있죠. 기둥 한 개라도 정설하거나 해체하면 대수선. 수선 변경은 몇 개 이상? 3개 이상 해야 돼요. 자, 3번의 보도 마찬가지. 정설 해체하거나 되어 있죠. 한 개라도 정설 해체하면은 대수선, 수선 변경은 3개 이상.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험 물을 때 자, 기둥 한 개를 자, 정설하였다. 대수선이다. 그렇죠.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8번에 보세요. 8번.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죠. 마감재.
마감재를 조금이라도 정설 해체한다 하면 대수선. 수선 명령 100면적 30점 이상 해라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시면은 특히 우리 상업지역 같으면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바짝 붙어 있죠. 이 상업지역 건물을 짓는 건물들은 전부 다 외벽에 여기에 마감재를 해놨어요. 이게 단열 기능도 있고 불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건물주가 옛날에 손댔다 말이에요. 이만큼 단열재가 떨어져 나갔어요. 예. 다시 바르니까 돈이 많아요. 비싸기 단열재가. 예. 불연 마감재가. 옆에 불이 나니까 이 떨어져 난 사이로 불이 타고 들어와 버려요. 이런 불이 여러 차례 나니까 이것도 하지 않는 상 대수선을 허가받도록 규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제곱미터라도 자, 마감재를 정설에 해체하면 대수선. 수선 변경 얼마 이상? 30좀 이상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피난시설에 방화벽이라 해놨죠. 방화벽은 하자학산을 막는 벽이죠. 자, 이거는 손만 대뿌리면 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화벽이나 방화구에 간 바닥벽은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이라고 해놨죠. 자, 그래서 이는 범위 구분 없습니다. 정설을 하든 해체를 하든 수선 변경이 조금이라도 대수선 돼버려요. 그 시험에 올 때 이래 오겠죠. 방화벽 10제곱미터 수선했습니다. 대수선입니까? 그렇다. 조금이라도 하면 이는 수선 변경해도 대수선됩니다. 자, 6번은 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4층 이하짜리 건물에 가면은 자, 어느 층이고 이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이 계단을 뭐라 부르느냐? 주계단이라 합니다. 5층 이상의 건물에 가면은 자, 여기에 계단이 있죠. 이 계단을 뭐라 부르느냐? 피난계단. 11층 이상 건물에 가면은 자, 여기도 계단이 있죠. 이 계단은 뭐라 부르냐?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합니다. 이 이제 계단의 청소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이 뭐냐? 자, 3층에 여기 하자 놨습니다. 4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가장 안전합니까? 그렇죠. 1층으로 가야지 제일 안전하죠. 옥상에 간다는 사람들은 빨리 죽으러 작정한 사람이에요. 옥상에 가면은 안 돼요. 왜? 불길이 위로 올라오죠. 여기 있으면 유독가스가 확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한 마셔보면은 그냥 푹 쓰러집니다. 왜? 신경마비가 오니까. 좀 더 마셔보면 이제 폐기능이 마비되죠. 그때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것은 계단실을 타고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불이 났을 때 이 4층 이하짜리는 이 계단실이 불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4층 이하짜리 계단은 불연제로 마감시켜 놨어요. 잠시 견딜 수 있도록. 자, 5층 이상이 되는 계단은 좀 더 오래 견뎌야 되죠. 그래서 이걸 피난 계단이라 하는데 계단실 자체가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불에 견디는 거죠. 그 다음에 불연제로 마감되어 있고 각종 방화문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단실과 내실 사이에 여기 문이 있죠. 이 갑종은 문 자체 전체가 철판입니다. 그리고 사이에 그 속에 불연제가 들어가 있어요. 딱 닫아버리면은 좀 오랫동안 계단실에 안 타요. 그럼 위에 있는 사람이 탈출한다. 11층 이상이 되면 더 오래 견뎌야 되죠. 그러면 이런 피난계단 구조에다가 플러스 배연 설비, 연기 빼내는 거 들어가고 스프링클러 같은 거 다 들어갑니다. 그럼 더 오래 견딥니다. 자, 이런 시설들인데 자, 이거 대수선을 허가받도록 규제 안 하면은 계단실 손댄단 말이에요. 건물주가. 다시 계단실을 이 기준으로 설치하니까 돈이 많이 들죠.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면 꼭 이런 건물들은 불이 나요. 인명피해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손대지 말란 뜻으로 자, 대수선을 허가받도록 규제해놨다 이 뜻이고
7번 보시면은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라 해놨죠. 가구 세대 간의 무슨 벽? 경계벽입니다. 자, 여기에 이 벽이 경계벽이죠. 자, A세대, B세대 공통으로 쓰는 벽인데 A세대에서 정설, 해체, 수선, 병리하면 피해가 누구 쪽에 나타납니까? B세대 나타나죠. 자, 이 벽은 공동으로 사는 경계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을 대면 여기 피해가 나타나요. 그럼 AB 간에 뭐 생깁니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분쟁 예방 차원에서 자, 이 부분은 손대지 마라 이 뜻이에요. 예. 못질도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예. 자, 시멘트 못 여기 받으면 여기 소음이 피해가 나죠. 분쟁이 생긴다. 그래서 못질도 하면 안 돼요. 자, 그런 뜻이고 분쟁 예방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짓는 다가구 다세주택은 이래 짓습니다. A세대, B세대 사이에 엘리베이터실이 들어가고 계단실이 들어가 버리죠. 이래 줘요. 그래서 아예 벽이 안 만나요. 자, 그러면 아파트. 연립주택에는 경계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자, 아파트 연립주택의 경계벽에 정설해체 수선병이 하면은 정개축으로 됩니다. 정개축. 훨씬 더 엄하게 쳐버려요. 대수선 이거 다가구 다세대는 이 벽에 함부로 손대버리면 과태료가 옵니다. 이거는 아파트 연립주택 경계벽 손대면은 정개축으로 봐서 불법 건축이다 해가지고 벌금이 나와요. 벌금은 안 내면 안 되죠. 왜 안 내면 안 됩니까? 자, 벌금은 안 내면 일정 기간 내라 했는데 안 내면은 교도소에 가야 돼요. 벌금액만큼 뭐 해야 됩니까? 노동을 해야 됩니다. 강제노역식. 자, 그래가지고 하루 일당 여러분 같으면 뭐 치주느냐? 최저임금 치줍니다. 그래서 시간당 뭐 반원 정도 한 9,000원 정도 하죠. 그러면 8시간 일하면 72,000원. 거기 이제 벌금액에서 깔아나는 게 아니라 7만 1,000원에 밥 3끼 묻죠. 식대 뺍니다. 2만 원 빼요. 그러면은 5만 원. 또 숙박비 빼야 되죠. 어쨌든 잤잖아. 한 3만 원 빼뿐. 그러면 하루 2, 3만 원 정도 까나갑니다. 그럼 1,000만 원 벌금 나왔을 때는 얼마나 일해야 돼요? 1년 일해야 돼요. 1년. 자, 그럼 1년 동안 그 벌금에 감옥에서 1년에 일할 동안은 그 노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일주일만 뭐 하루만 자고 나도 막 당장 없는 돈 빌리서라도 갚습니다. 왜? 입방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딱 교도소 들어가면. 입방식이 뭡니까? 자, 일부러 벌금액 안 낸 사람은 30명이 자고 있는 방에 넣습니다. 30명한테 두드려 맞아야 되죠. 그게 입방식이에요. 그래서 양보리 일 부하가 기사대기를 30대를 맞았으니까. 자, 돈 빌린다 안 빌린다? 돈 빌릴 있으면 됩니다. 벌금액 때문에 안 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교도소 안 갑니다. 기업의 회장이나 저 돈 많은 사람들은 벌금액 뭐 몇백억씩 나오죠. 그런 사람들만 교도소 가요. 그 사람들은 30명이 사는데 그게 입방식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키죠. 집에서 출퇴근 시켜요. 그래가지고 교도소 가면 아침에 8시 딱 가면은 독방에서 뭐 하느냐? 노란 봉투 아십니까? 서류 봉투. 있죠? 그거 접습니다. 8시간 동안 노란 봉투 접어요. 접고 나면은 하루 몇 억씩 감해줍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빨리 없어야 할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돈 없으면 서럽죠. 결국 돈 있어도 그 가서도 그런 황제대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빨리 없애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계벽 손대면 정개축으로 심하게 처벌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대수선으로 허가받도록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수선은 요 노란 글씨 써놓은 내용 있죠? 이것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대소수 노는 문제를 맞출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응용되는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옆 페이지에 11번 리모델링 찾았습니까? 1번은 3, 4를 보시고, 2번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버리세요. 자, 12번 도로로 갑시다. 도로. 자, 건축법상 도로 뜻은 줄칩니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자, 그리고 갈로 뛰어넘으세요. 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한다. 줄치고. 자, 박스 안에 기억에 국토계획 및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줄쳐야 될 곳은 고시가 된 도로. 2번 건축가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 줄칩니다.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자, 이 건축법상 도로 뜻이다 이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건축법에서 도로란 뜻은 보행, 사람이 다닌다 이 뜻이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설치 예정인 도로. 자, 이런 도로가 관계법령에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든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게 되면은 도로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첫째,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 사람이 다닌다 뜻이죠. 반드시 가능해야 됩니다. 보행해야 돼요. 자, 건축법상 도로는 반드시 사람이 다녀야 돼요. 자, 우리가 보행할 수 없는 도로가 있죠. 어떤 도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은 건축법상 도로다 아니다? 아니다 이 뜻이에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사람 못 다니는 도로는 안 됩니다. 자, 자동차 통행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야 되는데 예외로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너비가 3m 이상이라면 예외로 도로로서 인정해 줍니다. 사람 다닐 수 있으니까. 자, 너비가 4m 이상이 되는 게 원칙인데 여기도 예외가 있죠. 뭐 막다른 도로 같은 거. 한쪽이 막힌 도로죠.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 너비가 적합하면은 도로로 인정해 줍니다.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짜리면 너비가 2m 이상이면 도로가 되고 10m 이상 35m 미만짜리일 때는 3m 이상이 되면 도로가 되고 35m 이상짜리 막다른 도로는 6m 이상이 되면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 예정인 도로까지 건축법상 도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책에 자, 그게 도로의 보행 줄 쳐놨죠. 그거에 씁니다. 반드시라고 썼어요. 보행 꼭 돼야 돼요. 자, 옆 페이지 가시면은 위에 동그라미 이번에 예외 대통령이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 박스 안에 기억에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줄칩니다.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 이상이면은 도로가 된다 이 뜻입니다. 이번에 막다른 도로 표가 있죠. 그냥 보세요.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너비폭은 2m 이상이면 도로가 됩니다.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3m, 35m 이상일 때는 6m 이상이면 도로가 돼요. 이 기준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양갈로 내리가서 그 13번의 건축관계자는 볼 게 없습니다. 다 버리세요. 14번 설계도서 버리시고 15번 건축물 유지관리 버리시고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이라고 16번에 들어가 있죠. 그건 뒤에 놓으니까 뒤에서 공부하면 되고 여기서는 보실 거 없고 고층건축물 등으로 갑시다. 자, 고층건축물은 줄칩니다.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건축물 이거나에 동그라미에서 주의하시고 초고층 건축물은 줄칩니다.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건축물 거기에 이거나 역시 주의하고 준초고층 건축물 줄칩니다.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자, 그래 줄 쳤어요. 자,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우리가 높은 건물을 뭐라 부르느냐? 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자, 층수로는 30층 이상 이거나 높이로는 120m 이상이죠. 이거나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뭐다? 고층이다 이 뜻이에요. 28층이면서 높이가 121m짜리 건물은 고층 건축물이다. 이래 물어봐요. 여기 해당되죠? 네, 맞다. 자, 고층 건축물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초고층 건축물, 또 하나는 준초고층 건축물. 자,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로는 50층 이상이거나 높이로는 200m 이상이 되면은 초고층이 됩니다. 이것도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돼요. 50층 이상 돼도 초고층, 200m 이상이 돼도 초고층. 준초고층은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이 아닌 것이다 했어요. 그럼 층수로는 30층부터 시작해서 49층까지 이고, 예, 50층 되면 초고층이 되버립니다. 높이는 120m부터 199.9m까지가 자, 준초고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고다라는 것은 두 가지 고 다 갖춰야 됩니다. 층수도 30층에서 49층까지 되고 높이도 120m에서 199.9m 되어야 준초고층이 된다. 그 두 가지 조건 다 갖춰라. 그러면 시험에 물을 때 이렇게 물어보겠죠. 층수는 48층이고 자, 높이는 201m다. 자, 준초고층이다 하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200m 여기 들어가 버리죠. 초고층이 된다. 자,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옆 페이지 실내 건축 버리시고 부속 건축물 버리시고 20번에 있는 내용 다 버리세요. 그 다음 페이지 21번에 부속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24번에 한옥까지 있죠. 다 버리세요. 자, 25번에 다중용 건축물은 3, 4에 가서 할 것이고 그 옆 페이지 26번에 준다중용 건축물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자, 27번에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되어 있죠. 3, 4를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건축법 적용 범위 지역에 있어서 1번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 건축법 정하지 않는 건축물이 여기서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네. 자, 그래서 박스를 1번 문화재법부에 따라 줄칩니다.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는 건축법 적용 안 합니다. 그거는 문화재법법 적용이에요. 그게 줄치고 2번에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 시설로서 기역, 니은, 뒷글, 리을이라 들어가 있죠. 갈로 묶어 보시면 돼요. 자,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궤도 사업용,
급수, 급탄, 급시설 이런 시설은 철도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철도 관련 시설은 이 외에 많습니다. 이 네 가지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3번의 줄치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톨게이트 시설이죠. 건축법 적용 안 합니다. 고속도법 적용. 4번의 줄치입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줄치고. 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그 다음 줄치입니다. 이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워야 건축법 적용 안 합니다. 자, 컨테이너도 간이 창고라도 대지에 정착된 거 있죠? 그건 적용합니다. 이동이 쉬워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하천법에 따른 줄치입니다.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 여러 번 나왔는데 요대로 나옵니다. 요대로. 알겠습니까? 자, 딱 하나 바꾸는 게 이게 4번 바꿔요. 컨테이너 간이 창고 같은 거 있죠? 뭐 대지에 정착됐다 이렇게 살짝 바꿉니다. 그러면 이동하기 어렵겠죠? 그건 적용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양갈로 이번에 건축법 적용 대상지역은 3, 4에 가서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장기 미집행 도시공격시설 부지라는 말 시작되죠. 그건 버리시고. 자, 밑에 건축법 적용 특례 규정에 있어 1번 건축법 적용 완화에 관한 거 버리세요. 자, 이번에 그 다음 페이지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찾았습니까? 그것도 버리시고. 3번에 다른 법령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죠. 양갈로 1, 2번 다 버리세요. 자, 5번에 건축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뭐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맞추라 낸 게 아니에요. 예, 다시는 안 나오니까 버리세요. 자, 버리시고. 자, 교재를 이제 394쪽에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건축물 건축하기 위해서 허가를 어떻게 받느냐 이런 용도로 배우는데 1번에 건축에 관한 입지 규모 및 사전 결정은 3, 4에 가서 보시고 옆 페이지 가시면 2번에 건축 허가 등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허가를 누구한테 어떻게 받는지를 배웁니다. 그거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는 건축법하고 주택법 일부가 들어가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주가 3월 1일이죠. 3월 1일 날은 보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3월 1일은 수업을 해야지. 주에 합쳐가지고 주택법까지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3월 첫 수업부터는 뭘 쓰느냐? 농지법부터 해요. 농지법부터 하는데 체계도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마칩니다.